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장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역시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면서 혼조로 장을 마쳤습니다. 사실 한 주간을 되짚어 보면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냥 계속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큰 폭의 상승도 하락도 나타나지 않은 그런 어떤 혼재된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자, 미국 증시 금요일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주 내내 시장을 발목을 잡은 것은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벤치마크 지수인 S&P 500이 지난주 조금씩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지난 금요일 끝났고 다우지수도 이제 보합에서 일단 마감될 수 있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1,800달러를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유가가 모처럼 60달러 이하까지 좀 내려온 것도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해드렸지만 금리 상승의 우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 기술주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익 실현 심리 그리고 유가에 대한 등락이 계속 이어지면서 약간 또 불안해하려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섹터로 보면 지난주 에너지라든가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 소재주 이런 정도는 지난 금요일 날도 올랐고 사실 지난주 내내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강했는데요. 이런 네 개가 바로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소위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지금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금리 상황을 보겠는데요. 10년물이 지금 1.34 정도까지 갔었고요. 지금 1.33, 1.345 뭐 이 정도까지의 채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의 인플레에 대한 우려 분명히 있지만 그건 나중에 천천히 고민해도 되겠고요. 실제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정확하게 은행주의 호재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JP모건 같은 경우가 1.67%가 올라가면서 또다시 사상치 효과를 기록했고요. 실적 중에서는 금요일 오전에 장 전에 발표한 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반도체 제조 장비 쪽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알고 있고 이미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뭐 얘기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장비 이런 거 관련주 있는데요. 하여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주가 무려 5%나 급등하면서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는 좀 혼조세를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경기 민감주는 다만 다소 강한 흐름이 연출됐다라는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도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 사실 연준 또한 경기 부양에 대한 기조를 꾸준히 유지해 나가겠다. 당분간은 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한번 그 발언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닛 옐런은 예전에는 이제 FOMC 연준 의장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통화 정책을 책임졌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이제 재무장관이 된 거 아닙니까? 여성 최초의 재무장관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제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분이 됐는데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경기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더 많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여기서 적극적인 부양책을 물론 당연히 이제 재정 정책이지 통화 정책은 연준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상당히 큰 리스크가 또 여전히 남아 있다는 얘기하면서 결국은 적극적인 지원책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를 강하게 암시한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이제 막판 하는 것은 1조 9천억 달러인데요. 그게 나오더라도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강력히 시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조 9천억 달러도 컸는데 한 번 더, 뭐 여러 번 더 하반기에 더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 그 부분은 이제 버니 샌더슨 예결위원장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런 주요 인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적극적 재정 정책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받아갖고 직접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들어가면 적극적인 미국을 재건시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 시절부터 지금 대통령 된 이후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미국을 재건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Rebuild America잖아요. 그 재건하는 게 가장 큰 것이 여러분들 뉴스 그렇게 우리나라 뉴스도 가끔 보면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보이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뭘 보이냐면 우리나라 보면 저게 과연 우리가 알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스팔트가 패이고
그러니까 길이 좀 제대로 안 나가고 그 지금 고속도로 같은 거가 지금 아주 형편없는 수준까지 돼 있고 철도 같은 건 워낙 빈약하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통신망이 우리나라만큼 빠른 데가 아직도 별로 없잖아요. 네. 5G도 아직 부족하고. 이렇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인프라에 관련된 거 가장 모아하는 것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라는 건 중장비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 드렸는데 뭐 구리가 됐건 뭐가 됐건 가지고 뭐 캐와야 되잖아요. 그럼 뻔한 회사들이 있는데 여하튼 산업재가 1.64% 올라가면서 최고 효과가 같고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트렌드로 나 세마틱으로 가면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ETF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름 이거 웬만한 중학생도 다 아는 단어라고 말씀드려요. 페이브죠. 네, 길을 네.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페이브라는 거가 있습니다. PAVE인데요. 페이브가 이게 또 2.4%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사상주 효과에 바로 근접했고요. 이런 길을 닦으러 갔거나 아니면 공사를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구리 강산에 가서 뭘 캘라 그러면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비들의 대표적인 것이 캐터필러입니다. 세계 1위 회사. 캐터필러가 이런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거의 본 적이 없는데요. 5.0%가 급등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게 쉽지가 않은 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상치 효과로 올라갔고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각종 중장비를 회사하면 회사, 개인들이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 하나씩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장비하려면 빌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번 저희가 무작정 따르게도 말씀드리고 이번 한 해 좀 관심주로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산업재 중에서는 이거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유나이티드 렌털이거든요. 중장비 대여업 우리나라를 보면 전 세계 최고의 회사인데요. 이게 또다시 5.2%인 거예요. 5.5%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사상치 효과에 직행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일면서 관련주들 모두 급등하는 흐름 보였고 그 가운데서도 캐터필러와 유나이티드 렌탈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팬데믹이 우리가 이제 예상보다는 오랫동안 장기화되면서 언제 끝날지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조기에 종식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최근 들어서는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는 백신 보급이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어떤 내용들이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에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조금 더 빨리 끝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치 박사도 4월 달에 이제 더 빨리 이제 많은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CDC 담당자도 내년 여름 언젠가에서는 이제 거의 다 맞을 수 있다. 원하는 사람 다 맞을 수 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네.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는 뉴스가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스라엘 최고죠. 이스라엘은 80%가 네. 맞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높은 나라가 아랍에미레이트가 50%가 넘겼습니다. 그런 나라도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 이제 워낙 도시 국가니까 그렇죠.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건 그러다 보니 지난 저희가 수요일쯤 말씀드렸는데 JP모건의 에서도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조심스럽지만 4월에 일단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퀀트 분석으로 해서 통계로 얘기했다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소수견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고 했는데요. 이게 약간 또 의외의 그 변수가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전 세계 최고의 의과대학이라고도 많이 들어보셨던 존스홉킨스요. 그리고 존스홉킨스가 요즘 보면 전 세계 사실 모든 이런 관련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다 존스홉킨스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 있는 곳인데요. 존스홉킨스의 마티 마카레이라는 박사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제목 자체가 이겁니다. 4월이면 집단 면역을 가질 수 있다. 얘기가 이분의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거 저도 약간 너무 엄청 빠르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벌써 다다음 달이죠. 네. 다다음 달인데요. 이게 딱 보면 이제 3월 말이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4월부터는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 그런 논리인데요. 여기서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진짜 그럴까? 근데 이분의 이제 주장을 제가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요. 사실 전 세계는 오늘자로 1억 1,000만 명이 오늘자로 넘어섰는데요. 미국은 그중에 2,800만 명이 지금 확진자 수입니다. 지금요. 네, 예, 현재 확진자 수인 거죠. 이분의 네. 그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 그 정도 날짜가 되겠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다 검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보면 한 10%에서 25%밖에 조사를 안 했다는 얘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평균을 잡으면 2,800만 명이 아니라 6.5배 수준이 코로나에 걸렸었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냥
젊은 사람들 보면 간단히 아프게 넘어가고 그렇게 증상도 없이 넘어가서 우리나라도 꽤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미국은 그런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1억 8천만 명이 나옵니다. 1억 8,200만 명이 이미 걸렸었거나 지금 걸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미국 국민의 이 숫자가 거의 한 55% 수준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2월 19일까지입니다. 정확하게 2월 19일까지. 이건 제가 업데이트를 약간 해드렸는데 미국 국민의요 18%가 코로나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럼 거기 숫자를 더한 데다가 3월 말까지 이런 속도로 나가면 3월 말까지 미국에 1억 5천만 명이 백신을 투여할 거라는 얘기합니다. 3월 말까지요. 네. 그럼 이걸 더하는 거 아닙니까? 1억 8천만 명에다 18%에 1억 5천만 더하면 3월 말까지 얼추 4월이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될 기대가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분의 얘기는 그렇게 이렇게 지금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백신 맞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확진자가 훅 줄어들 거라고 궁금해 여기신 분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엄청 더 눈이 와갖고 돌아가지 못하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확진자 검진사도 확 줄어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도 팩트는 맞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분의 주장은 엄청 많은 사람이 이미 걸렸기 때문에 새로 걸릴 사람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보면 최근 6주 동안 확진자 수가 무려 77%가 미국에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많이 걸리지만 77%가 줄어든 수치이기 때문에 이분의 시각을 보면 3월 말이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4월부터는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바로 그래서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백신 투여율만 잠깐 말씀드리면 영국이 25.4%입니다. 2월 17일 현재. 미국은 18%가 됐고요. 유럽은 5.5%라는 걸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사실 이게 뭐 내용으로만 전해지고 있지만 코로나 조기 종식을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고 있기 그럼요. 때문에 네. 코로나19가 정말 극복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다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그 부양 정책이 나와줌과 더불어서 코로나도 조기에 종식이 된다면 시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까요? 어찌 보면 이거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백신이 돼갖고 사람들이 진짜 우리나라 약간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걸린 사람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네. 서양이나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영국이라든가 엄청나게 걸렸잖아요.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런 데 진짜 말도 없이 사람 사망자 수가 많은 나라는 빨리 종식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좀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렇게 되면 경제 활동의 재개되는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정상적인 생활, 즉 작년 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약간 들어가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백투 노멀이라는 거가 작년 4월 5일 날 잠깐 반등했을 때는 그냥 희망상이었는데요. 이제는 현실로 될 수 있다라는 강한 기대감이 지금 월가에 있습니다. 월가에 분명히 있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일을 하는 사람들 일자리 복귀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너무 큰 기대는 하시면 안 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의 형태가 많이 바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원히 일자리를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영원히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여하튼 일자리가 새로 좀 생기는 건 분명하겠죠. 그래서 일자리가 복귀되는 거 있겠고요. 일자리 복귀뿐만 아니라 여러 번 최근 들어서 저희가 거의 한 달째 계속 이슈로 미국의 얘기를 전해드릴 건 뿐이지만 백투 플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플레이죠. 형태의 놀자는 게 정말 술 마시고 노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운동도 다니고 일상적으로 커뮤니티에 가서 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쉽게 해서 데이트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지금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팩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그거를 약간 점잖게 얘기하면 경기 민감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좀 보다 앞설 것이라 보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결국은 백투플레이에 대해서 강한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던 PEJ라는 ETF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거가 딱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베스코가 QQQ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결국 레저 앤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여기에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여기에 항공도 들어가고요. 호텔도 들어가고 심지어는 요즘 사실 미국에서 가장 핫한 거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지만 스포츠 도박 갬블링이거든요. 네. 그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수많은 것들 물론 저희가 말씀드린 매출인 건 아직 안 들어가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런 수많은 것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관심 갖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TF가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요. 2.8%가 2.0%가 올라갔네요. 여하튼 주가는 사상 최고가로 또 직행한 것이 일단 지난 금요일에 흐름이 되겠네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추세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 트렌드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백투플레이였는데요. 관련주였던 ETF PJ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또 이번 주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니까 주간 단위로 한번 그 성적표를 들여다볼까요? 네,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지난주에는 다우지수만이 소폭 0.1% 올라갔고요. 올라간 것도 아니죠. 그냥 제자리에 있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좀 내렸습니다. 에너지, 금융, 산업 소재, 전형적인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 꼭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의 큰 흐름에서의 그런 히트맵 한번 잠깐만 보아드리겠는데요. 딱 보시면 지난주에는 빨간색과 초록색이 혼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약간 색깔 자체가 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난주에 큰 재미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아주 여러분들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 제 눈에 딱 띄는 거예요. 강하게 초록색이 아주 진하게 보이는 거 몇 개 있는데요. 그것이 소재 섹터에 있는 프리포트 백모란입니다. 이게 구리 광산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런 게 있겠고 약간 놀자는 관점이죠. 이게 물론 당장 이게 가능성은 없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놀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놀러 다니는 거에 제가 봤을 때 최고봉은 제일 이제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이거거든요. 크루즈선이거든요. 크루즈죠. 사실 이게 비행기는 해봤자 10시간, 15시간 타는 거죠. 제가 알기에는 제일 오래된 장거리 노선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에서 뉴욕 가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죠? 19시간 걸리는 거예요. 19시간요? 예. 그래서 그거가 작년에 다 취향하고 해갖고 이슈가 됐던 거가 있는데 18시간, 19시간 걸리지만 크루즈는 한 번 타면 3박 4일이 두고 지금 일주일, 2주일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저희 그 아내랑도 내후년에 한번 크루즈 한번 타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근데 당장은 올해는 아니겠지만 내년, 후년 좋겠죠. 왜냐하면 이게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미국에 있는 서부에 있는 분들은 알래스카 갔다 오는 크루즈가 제일 파퓰러합니다, 지금. 근데 그거가 중간 기착지가 밴쿠버거든요. 네. 근데 밴쿠버에 안 들렸다 가면 사람들이 놀 게 확 줄어드는데 캐나다 정부에서 지금 물론 BC 정부에서 했지만 올해도 취향을 거부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죠. 미국과 캐나다랑 이슈가 있는데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기대감이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호텔 관련 주식 다들 7에서 8% 올라갔고요. 역시 오토존이라는 자동차 부품 이거 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리고 JP모건이 올랐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술주의 대표적인 것들 그런 워낙 강했던 것들이 있죠. 그런 성장주라고 분류되는 것들이 지난주에 좀 재미없었고요. 테슬라도 좀 재미없었고 애플, 넷플릭스, 비자 앞서 말씀드렸던 다 재미없었고요. 특이한 거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이게 대표적인 의료보험 이런 쪽인데요. 헬스케어가 지금 다 재미없습니다. 이건 버니 샌더슨 때문에 재미없다라고 딱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은 사실 그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민감주,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해준 반면에 대형 기술주들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됐는데 과연 이번 주는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